우리는 모두 알지 못한 바람 속을 걷습니다. 어제의 기준이 오늘 흔들리고 내일의 약속이 오늘 무효가 되기도 하지요.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한 사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조차도 정치의 경랑과 개인의 상실 앞에서 무릎 꿇지 않기 위해 오직 한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단련하는 꾸준한 훈련. 이 영상은 그 훈련의 10가지 키를 실천 가능한 어휘로 다시 적어 내려갑니다. 거창한 기세 대신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먼저 현재의 정박하기입니다. 마음은 늘 과거로 흐르거나 미래로 달려갑니다. 미처 하지 못한 말, 아직 오지 않은 불안. 그러나 호흡 하나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배에 닷을 내립니다. 천천히 들이쉬고 느리게 내쉬며 몸의 무게가 의자에 전해지는 감각을 확인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감각으로 확인할 때 생각은 제 속도를 늦추고 감정은 자리를 찾아갑니다. 오늘의 추천 하루 5번, 1분씩만 호흡 앵커를 잡으세요. 아침에 첫 호흡, 점심 전 한 번, 오후에 피곤이 몰려올 때, 해질녘 잠들기 전. 그 5개의 다시 하루를 가라앉히지 않게 지켜줄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현실을 미화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물의 전면만 보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힘들었던 하루에도 남아있는 작은 질서, 따뜻한 물 한 컵, 해가 기울 때 벽에 생기는 금빛, 내 어깨에 잠깐 내려앉았다 가는 바람. 저녁마다 노트에 3가지를 적습니다. 오늘 나를 지탱해준 작은 것들. 크고 대단한 사건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음을 기록하는 손은 마음의 초점을 다시 맞춥니다. 반복할수록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포착하는 눈이 커집니다. 감사는 현실을 덜 아프게 만드는 마취제가 아니라 현실을 더 정확히 보는 렌즈입니다. 고통만 보이던 자리에서 여백도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회복의 절반을 건넌 셈입니다. 3번째는 겸손과 공감입니다. 내가 비판하려는 그 결함은 내 안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꺼내봅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연극이 아니라 나도 흔들리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정확성입니다. 공감은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논박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말 뒤에 붙어있는 사정과 두려움을 상상합니다. 인정할 수 없는 행동이더라도 그 행동을 낳은 맥락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동의가 아니지만 이해 없이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겸손과 공감은 관계의 긴장을 낮추고 내면의 잡음을 줄이며 오판의 가능성을 줄이는 실용적 덕목입니다. 4번째는 지각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사건보다 해석이 먼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같은 비가 어떤 이에게는 재앙이고 어떤 이에게는 대지의 숨입니다. 우리는 사건을 통제할 수 없지만 사건에 대한 판단을 늦출 자유는 있습니다. 판단을 늦추면 선택지는 늘어납니다. 그러면 마음은 즉각적 반응 대신 유보와 관찰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잠깐의 간극이 실수를 줄입니다. 오늘의 연습,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속으로 한 줄만 말합니다.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자. 그리고 종이에 2칸을 그어 왼쪽에는 사실, 오른쪽에는 내 해석을 적습니다. 이 단순한 구분이 감정의 홍수를 한 걸음 물립니다. 5번째는 피집착입니다. 붙잡음이 커질수록 불안은 비례해 늘어납니다. 결과, 타인의 평가, 과거의 영광, 아직 오지 않은 가능성. 스토아의 비집착은 차갑게 등 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충분히 사랑하되 얽매이지 않는 법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내 손을 떠난 몫에 관해서는 신뢰로 넘기는 태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매일 아침 종이에 2줄로 적으세요. 할 수 있는 것에는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에는 수용을 배당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에너지를 올바른 자리에 투자할 때 우리는 삶의 진짜 지렛대를 되찾습니다. 6번째는 역경을 성장의 경로로 재해석하는 힘입니다. 장애가 행동을 전진시킨다. 길을 막는 것이 곧 길이 된다. 넘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걷는 법을 배우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좌절 앞에서 우리는 3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이 일은 무엇을 훈련시키는가? 인내인가, 집중인가, 협업인가? 둘째, 무엇을 버려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과도한 자의식인가, 완벽주의인가? 셋째, 다음 한 걸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전화 한 통, 문장 한 줄, 이메일 한 통.
거대한 도약 대신 작은 진전을 반복할 때 역경은 더 이상 벽이 아니라 계단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내면의 평화를 기르는 일입니다. 영혼은 자기 생각의 색으로 물든다. 그러니 마음에 무엇을 붓는지가 곧 삶의 색이 됩니다. 자연 속 느린 산책, 조용한 톡서, 짧은 낮잠, 정돈된 책상, 규칙적 식사 평화는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작은 질서의 반복에서 자랍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는 호흡과 몸의 감각으로 돌아오세요. 폭식 호흡 4-4-6, 그리고 발바닥이 바닥을 누르는 감각을 30초만 관찰합니다. 이 짧은 기환이 생각의 소용돌이를 멈추고 감정의 파고를 낮춥니다. 평화는 세상이 조용해야 오는 손님이 아니라 내가 먼저 문을 열어 맞는 손님입니다. 여덟 번째는 사유의 품질입니다. 행복은 사건의 품질보다 사유의 품질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감정의 파도에 즉각 탑승하기보다 생각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질문 3개면 충분합니다. 증거는 충분한가? 다른 설명은 가능한가? 이 생각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생각을 검토하는 이 간단한 의식은 분노의 단추와 두려움의 레버에서 손을 떼게 합니다. 또한 매주 한 번은 사고 로그를 남기세요. 실수한 판단, 배운 교훈, 다음에 고칠 행동을 3줄로 기록합니다. 사유는 훈련 가능한 기술이며 기술은 반복으로 예민해집니다. 아홉 번째는 내적 기준으로 사는 법입니다. 타인의 시선과 변덕스러운 평판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을수록 우리는 더 자주 길을 잃습니다. 외부의 박수는 달콤하지만 방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중요한 가치 3가지를 속으로 읊습니다. 정직, 절제, 친절.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 3가지를 한 번이라도 실제 행동으로 옮겼는지 자문합니다. 기준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만 증명됩니다. 내적 기준이 굳어질수록 외부의 소음은 배경이 되고 삶의 결정은 간명해집니다. 10번째는 은총의 산수림이 가진 복을 세는 일과 끈기의 리듬입니다. 아직 없는 것의 리스트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얻은 것, 한때 간절히 바라던 것들을 세어볼 때 결핍의 그림자는 짧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꾸준함으로 돌아옵니다. 목표를 더 작게 쪼개고 주 1 하루 확실하게 완료할 수 있는 최소 행동 단위를 정합니다. 10분 읽기 후 5문장 쓰기 20분 걷기. 완벽 대신 지속을 선택할 때 삶은 서서히 방향을 바꿉니다. 끈기는 거대한 결단의 우화가 아니라 작은 약속의 누적입니다. 이제 이 모든 길을 하루로 엮습니다. 아침에는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한 것을 나누고 낮에는 호흡 닷 5개로 현재에 정박하며 오후에는 감사 3줄을 적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기면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고 밤에는 기준 3가지로 하루를 검토합니다. 이 간단한 루틴을 일주일만 지속하면 마음의 바닥이 조금씩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스토아는 냉정함의 미학이 아니라 따뜻한 질서의 기술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요동치겠지만 그 속에서 당신의 걸음은 더 단호하고 당신의 눈빛은 더 고요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단 한 문장을 남깁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남은 것은 평정으로 받아들인다. 그 문장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 닻이 되기를. 이 영상이 마음의 질서를 세우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고요한 기록과 끝까지 함께 걸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사유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당신의 내면에 고요한 힘이 깃들기를.